이제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앞주에 총칙하고 공인중개사 제도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럼 오늘은 뭐 들어갑니까요? 사무소 무슨 등록? 대설 등록하고 결격사유 관련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자, 1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동원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개설 등록. 우리가 이제 등록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둘 다 가능하죠? 이제 법인이 시험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지선당 내기 어려워요.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법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볼게요. 그 기준으로 법인 등록 기준으로 맞는 걸 고르라 했어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자 분사무소 설치 시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분사무소 낼 때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보조원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사무소 책임자 있잖아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등록 신청 일정 2년이 아니라 몇 년? 1년 이내. 자, 그래서 이거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분사무소 내려면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얼마 해야 돼요? 5천만 원 맞고요. 자, 대표자를 제한 동그라미. 자, 임원, 사원 몇 분의 1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3분의 1.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한 명 합자해서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고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임원. 기억나요? 이사감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감사가 임원. 사원은 합자 한 명에서 무한책임 사원. 몇 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3분의 1. 그리고 법인이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제한 입회되지 않는 업무. 이게 이제 6가지잖아요.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거 맞고요. 그리고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다 맞습니다. 법인 등록 기준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교재는 몇 페이지 내용이에요, 이게? 25페이지 펴놓고 문제 보세요. 25페이지 펴놓으시고 이해되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등록 중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왔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중 소속이 돼서 안 돼요. 그럼 소공이 등록하려면 그만둬야 돼, 안 둬야 돼? 두죠. 두고 하면 돼요. 그러면 소공이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가능해요. 소속 공인중개사身분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 그럼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2번. 등록관청은 우리가 이제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 여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등록증을 내주기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 보증 설정을 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고 보증이 설정됐으면 등록증을 내준다 그랬어요. 이게 정답.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증 교부. 자, 등록증 교부 있죠. 등록증은 누가 줘요? 자, 등록 반청이지 뭔 또 시도이사. 자격증을 시도이사가 주는 것이지. 등록 반청입니다. 시장구청 구청장이 주는 거죠. 등록 반청이 등록증 교부. 이해됐어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증 교부. 이해됐죠? 그래서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 자격증은 시도지사. 자,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2번은 맞고 3번은 틀렸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렸어요. 자, 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종별을 달리, 종별 변경 나왔네요. 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종전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써먹으면 안 되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등록하면 새로 등록증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별 변경. 자, 이거 종별 변경 내용이잖아요. 다 틀렸는데 2번만 정답.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법인 등록증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33회 작년까지요. 법인이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맞고요. 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내가 자본금 많이 투자했으니까 내가 대표자 되겠다. 그건 안 해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 확보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했죠. 근데 가설 건축물은 제외된다. 맞죠? 자, 니은은 맞았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네. 자, 사무소 개설 등록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될까?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중개업 자체가 영리행위거든요. 중개업 자체가 영리행위인데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죠?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르는 지역에 관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쪽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분사무소 쪽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관청이라고 안 합니다.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이 거기다 등록을 해야지. 맞고요. 자, 대표자가 자격증 없는 법인 등록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예. 왜?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로 있으면 등록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3번이 틀렸네. 3번이 틀렸어. 틀린 걸 고르라 그랬잖아요.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부터 며칠이네? 7일 이내 서면 통지하라고 했죠?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서면 통지? 7일. 며칠 이내 서면 통지? 7일. 며칠 이내 서면 통지? 7일. 자, 그래서 이 등록 절차를 보면은 7일입니다. 7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 절차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등록 기준을 갖춰라.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구비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해야 됩니까? 통지를 하고 그리고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업무 보증 설정. 이거 보증이 설정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등록증. 그리고 업무 개시. 이게 등록 절차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처분 통지하라는 소리예요. 7일. 이겁니다, 이거요. 7일. 7일내. 이제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한다 그랬어요. 서면.
그리고 이제 보험 들고 나서 이 보험이 들어야만이 등록증 나오는데 지체 없이. 아까 우리가 문제 한번 나왔죠.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할 것은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만 확인한다. 이해됐어요? 예, 자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끝. 넘어갑니다. 5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등록 문제잖아요. 자,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맞았다고 다까지 체크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임원, 사원, 전원이 뭘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한 명 회사는 전원이 무한책임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있든 없든 전원이 뭘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맞았어, 틀렸어? 맞았습니다. 그렇죠? 실무교육은 무조건 전원이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명 회사, 합자 회사 사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전원이 뭘 받으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맞았어요?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회사는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요. 5천만 원. 최소 5천만 원 이상. 이해됐어요?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 1,000만 원짜리 회사는 등록은 안 됩니다. 회사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몇 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포함해서 3분의 1 공인중개사. 이 지문 맞았어요? 제한 X 제하고 3분의 1.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등록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법인.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법인. 이렇게만 가능하지 법인 아닌 사단은 안 됩니다. 자, 이거 틀렸고. 자,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해서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지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은 아니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은 아니어도 된다. 전세, 임대차, 사용대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소유권도 관계없고. 자,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정답? 1번.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협회 통보상. 자, 기본 교재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2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양가로 5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양가로 5번에서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등록 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있어요? 이 문제잖아요. 등록증 교부상. 등록증 교부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휴폐업, 재개, 변경신고사항 들어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들어있습니까? 사무소 이전 들어있어요?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어떤 것만? 업무정지만 들어있죠? 그리고 소공보조원, 고용신고, 종료신고 사항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입니다. 자, 그럼 29회 때 출제가 되는데 등록증 교부할 때 맞죠? 근데 등록증 재교부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게 정답. 그러면 휴업기간 변경, 재개 다 있죠?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통보사항 다 맞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됐죠?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은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사항. 이게 이제 31회 때 출제가 됐네. 게시사항. 게시사항을 골라라. 나머지는 게시사항이 아니란 소리죠? 자, 개공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게시할까요? 실무교육 게시해? 자, 기억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죠? 저기는. 나죠? 자, 거기 기본서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도표 나와 있죠? 그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X라고 적어 놓으라는 것 같은데. 실무교육 수료증 X라고 적어 놨죠? 안 적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실무교육 수료증은 사무소 게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게시할 사항이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등록증 사본 게시하라 했어요? 원본. 원본 동그라미 쳤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확인서 나오죠? 원본. 그리고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그리고 개공, 서공, 자격증 원본.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했어요. 중개인은 없으니까 안 하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그리고 작년에 들어간 게 사업자 등록증. 근데 그 속에 실무교육 수료증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서공이 있는 경우 서공 실무교육 수료, 서공도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해야 안 해? 그리고 경공매 수료증 게시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서공이 있는 경우 서공 자격증 게시해야 되는데 여기 뭐가 틀렸어? 4번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는 거. 원본. 경공매 수료증도 게시하지 않고 원본을 게시하는 거예요. 원본. 그리고 분사무소는 신고 들어가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나와 안 나와? 원본. 그래서 게시는 무조건 원본을 게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몇 번? 5번. 근데 이건 내용에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기억이 없죠? 아니, 내공이 쌓이신 분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왜?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잊어먹은 게 이상해요. 안 잊어먹은 게 이상하고 잊어먹게 돼 있어. 그래서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실무교육 넣어놓는다 할지, 뭐 경공매 넣어놓는다 할지, 그럼 그럴듯 하잖아요. 다 틀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증, 자격증 원본. 됐어요? 보수 요일 및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이거 기본으로 게시를 해야 돼요. 게시는 무조건 원본을 게시하지 4본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이거 위반하면,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다. 이런 것까지 딱 정리해 놓으면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쉬운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기억이 사라지면 틀리게 돼 있죠. 그러죠? 기억이 사라지면. 자, 8번 문제죠. 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이거 매년 출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 의외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사무소 명칭, 등록증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법인 개공 후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서공이 있는 경우 서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한다. 맞습니까? 개공이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어. 그러면 3년하고 3천이야? 1년하고 1천. 자,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뭐다?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개공이 아닌 자, 서공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벌칙 공부하기 쉬워.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이건 내가 이야기했죠. 무자격자가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그러면 이것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에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그랬어요? 걸린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문자는 안 들어갔지만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받고 다니면 이 조항에 걸려.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 쓰지 말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 쓰지 말라는 법 조항이 있죠. 거기에 걸린다고.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아닌 자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 여기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5개 광고물로 관리와 5개 광고물 진행에 관한 범위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있죠. 의무는 없다. 의무 X라고 적으세요.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사무소 등록증표된 개공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명 표기 의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성명은 아무 성명이나 표시하면 안 돼요. 등록증이 나와 있는 성명, 이게 실명을 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거 3번 명칭 또 나와 있잖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28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거 쓰면 안 되죠.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하고 1천.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네. 옳은 거. 1번이 정답이네. 그죠? 자, 2번 보세요.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거 등록관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닌 자가 써도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개공이 위반해도 간판 철거를 명합니다.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 자, 간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집행 들어갑니다. 다른 제재는 없고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그러니까 대신 철거해요. 관청에서.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의무자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대집행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분사무소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을 표기할까요? 책임자 성명? 책임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한 겁니다. 분사무소 운영자가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자,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개공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해됐어요? 자, 명칭 표기 개공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이렇게 공부해 주면 돼요. 자, 10번. 사무소 명칭 또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옳은 걸 골라라. 31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맞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맞습니다. 이게 정답.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쪽 오세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문자도 사용할 수 없다. 여기는 맞죠? 그럼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명칭은 개공이 쓰는 거예요. 개공. 개공이 뭐예요? 등록을 한 개공. 됐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못 써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개공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개공이 아닌 사람은 둘 다 못 씁니다. 이따가 틀렸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아무 성명이나 표기한 게 아니라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틀렸고요. 4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장은 그 명칭에 사용된 간판 등과 철거를 명했어요. 자, 이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 명칭도 쓰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누가 간판 철거를 명해요? 등록 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국장이 아니라 등록 관청이 철거를 명합니다. 시장구청장이. 자, 이거 틀렸고. 자, 개공이 의뢰받는 중개되는 표시 광고를 하려면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명시해야 돼요? 명시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애우라 그랬는데 좀 이따 문제 나와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공 성명 명시해서 표시 광고하라고 내가 이거 반드시 애우라고 기본서에서 체크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어디가 나와 있어요? 29페이지 양가로 2번. 내가 그거 무조건 내우라 그랬어요. 이건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명칭,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공 성명. 근데 소공 성명은 들어가? 안 들어가죠?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이제 안 와도 된다. 이게 틀렸고요. 자, 11번 보세요. 자, 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옳은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있고.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이죠? 중개인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맞아서 틀렸어요? 왜 이거 공인중개사 문자를 쓰면 안 돼? 자격증이?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자, 4번 질문 볼게요.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있죠.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자,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자, 법인 개공이 의뢰받는 중개 대상으로 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거기 29페이지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법인 경우는 누구 성명? 대표자 성명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개공 성명 명시하는데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 가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명시상 시험 자주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양가로 2번은 무조건 외우라. 그러죠?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거. 사무소 명칭, 자,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그죠? 이걸 반드시 명시해서 하라. 이건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독 문제로도 나와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 나왔잖아요. 단독 문제. 단독 문제 나왔죠? 이거 몇 했어요? 30회.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 대상으로 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사무소, 개공이 가는 사무소 명시할 상 모두 그런 것을 골라라. 사무소 연락처 들어있어요? 사무소 명칭 들어있어요? 소공 성명 들어있어요? 안 들어요. 누구 성명? 개공 성명.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속 공인 중개사 성명은 명시할 상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공 보조는 명시하면 안 돼. 광고할 때. 그 보조는 명시해서 안 한다. 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소공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개공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는 개공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옆에다가 소공성명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양가로 2번 옆에다가 기본서 소공성명 X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문제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소공성명 X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기본서에다가 적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것도 헷갈려요, 이게요. 지금은 풀지. 시간 지나면 또 소공성명 명시해야 되냐 또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찍자. 그러면 이제 틀려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죠? 이제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는 다 맞을 것 같은데 답 맞추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하다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명시상 이거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기억이 사라져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의뢰받는 중에 표시 광고하는 것은 옳은 걸 골라라. 자, 보조원, 중개보조원. 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공 성명과 함께 보조원 성명을 명시할 수 있어요? 안 돼. 보조원은 법에서 아예 그냥 명시해서는 안 된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보조원은. 1번 틀렸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이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 구체적인 표시 광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거 맞습니다. 여기 이거 좀 신경 써야 돼요. 국장이 정한다. 보통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그런데 여기는 국장이에요, 국장.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 자, 중개 대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 거짓으로 다르게 표시 광고한 자, 신고한 자는 포상금 줄까? 에? 안 줘요. 그러면 포상금은 표시 광고에서 포상금 준 사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표시 광고 관련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준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이건 아니고 어떤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줄까? 이상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누구나 다 알아. 더 쉽게 표현하면 또라이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당첨.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한 관자. 자, 책 기본서 한번 볼게요. 기본서 거기 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니을 양가로 2번에서 니을 보세요. 양가로 그 2번 표시 광고 신고 고발 대상자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미음 표 있잖아요. 그것은 니을이 개공이 뭐한 자로서? 아닌 자로서. 이거 그러니까 표시 광고에서 포상금 나온 것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이분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오는 것이지 이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할 때 포상금 준다? 안 줘요. 이분들 신고하면 안 줘. 표시 광고에서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 딱 하나 있어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자, 이걸 딱 하나 넣어 놓으니까 또 포상금까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머리가 또 돌아가지도 않아, 거기. 그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고. 공부가 덜 해놓으면 안 돌아가요. 공부 다 해놓으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틀려나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표시 광고에서 포상금 주는 건 딱 하나.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 여기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건 틀렸고요. 거짓 표시 광고한 자,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와요. 자, 옳은 것은 2번이고, 그 다음에 4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요즘 거의 다 광고할 때 뭘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틀렸고. 왜냐하면 인터넷을 이용해도 표시 광고하더라도 아까 그 양가로 2번 애우란 거 있어요, 없어요? 29페이지 기본서 양가로 2번 애우란 거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양가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양가로 2번 그 명시사항은 인터넷으로 하든 전단지에 하든 무조건 광고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거기 플러스 양가로 3번 알파야. 양가로 2번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물건 소재지 면적 가격, 물건의 종류, 거래 형태 이런 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지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양가로 2번 사무소 관련 사항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와도 된다. 이게 틀렸고. 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국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국장. 그럼 모니터링 방법은 기본 계획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기본 모니터링하고 무슨 모니터링 있어요? 수시 모니터링. 그럼 기본 모니터링 6개월마다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잖아요. 분기별로. 분기일은 6개월 단위예요? 3개월 단위예요? 3개월 단위잖아요. 4분기까지 있으니까 1년이면 1, 2, 3분기가 1, 2, 3월이 1분기, 4, 5, 6이 2분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3개월 단위예요. 3개월 단위.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고 수시 모니터링은 국장의 필요에 따라 하는 거고. 교재 어디가 나와 있어요? 거기 모니터링 종류. 거기 30페이지 나와 있어요. 양가로 4번.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30페이지 양가로 4번 나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모니터링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근데 6개월마다 그런 게 틀려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봐가지고는 이게 들어오냐고. 그냥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다 이 정도만 나오셨겠죠. 한 번 볼 때는 아 이거 언제 배운 적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성공이죠 뭐. 그죠?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자 14번 문제. 자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 나왔네요. 모니터링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개공은 의뢰받는 중개 대상으로 해서 표시 광고하려면 개공, 소공,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자, 아까 명시하는 것은 개공, 성명 명시하죠? 그럼 소공, 보조는 명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둘 다 틀렸어요. 보조는 명문 규정이 있고 소공도 하면 안 돼. 소공도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되게 쉽죠? 예, 자꾸 빠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고, 자, 개공은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표시 광고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죠? 자, 이거 허위 매물 올린 거 부당한 표시 광고 맞거든요?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지? 과태료 내가 얼마라고 적으라고 노랬는데. 여기 기억나요? 안 나죠? 여기는 나잖아요. 여기는 나요? 과태료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적으세요. 요약집에도 그 기본서에도 31페이지 적어놨어요. 거기 양가로 6번. 500만 원의 과태료 내가 적어놓으라 그랬거든요. 적어졌어요? 양가로 6번? 31페이지. 적어졌어요? 안 적어졌어요? 적어놨을 거예요. 기억이 없어서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 배운 적 없다 그러거든요. 뭔 배운 적 없어? 내가 증거를 다 들이대는데. 그렇죠. 기억이 없으니까 안 배웠다 그러겠지, 당연히. 뭐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지.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다 또 적어요. 이게 500만 원의 과태료 2번. 그죠? 그다음 3번도 마찬가지. 이것도요. 가격 등 내용을 과장하게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것도 마찬가지. 3번도 500만 원이요. 과태료. 이거 다 부당한 표시 광고거든요. 4번. 자, 이거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규정 준수 여부에서 기본 모니터링하고 무슨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국장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 광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모니터링 주체가 국장인데 직접 한다 그랬어요? 위탁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기관에 위탁한다 그랬어요? 그 기본서 31페이지 맨 위에 도표 공공기관이랄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뭐예요? 기본서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기본서가 얇지만은 그 속에 없는 거 빼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끝. 자, 넘깁니다. 15번. 자,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행위 금지되어 있는 행위 모두 골라라. 자, 18에 그 못하게 된 우리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우리 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걸 하게 해, 못하게? 못하게. 자,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보죠. 이건 적법이죠, 적법.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적법입니다. 이건 적법이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한 것은 기억하고 니은. 이것은 우리 법에서 못하게 해서 이게 3번이 정답입니다.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못하게 되고, 자격증이 됐건 등록증이 양도되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보조하게 한다? 이건 소공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적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뭐 세 지문밖에 안 되네.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지문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이거 28회. 자,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결격사유 문제입니다. 이게 결격사유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법령 갑이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결격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여 부정한 방법 컨닝해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 사유 맞죠?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이요? 3년. 3년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 아니고 3년간 결격인데 2년 됐으니까 아직 1년 남아 있죠. 그러니까 등록 못해. 등록할 수 있는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자, 갑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근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자, 우리가 근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간 결격? 3년. 그러면 이게 결격이니까 등록을 해, 안 해? 못 해. 도로교통법이든 중개사법 관계없어, 징역공고는. 징역공고는 우리 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사유예요. 3년간 결격이거든요. 3년 안 지났으니까 등록을 안 되는 거고. 갑이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유 자격이 정지되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거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다. 이것도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결격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할 수 있는 걸 골라라. 결격사유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죠. 4번. 갑이 대표자라 있는 개공 법인이 해산. 법인 해산 이게 키포인트예요. 등록이 취소되어서 3년이 경고되지 않았다. 우리가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거의 법인의 해산이야. 이건 내가 강의할 때 안 했어요. 어렵다고. 이순환 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강의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어디가 나와 있냐면 그 34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34페이지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있어요? 그 동그라미 3번.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결격이죠. 그러면 다음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건 3년 결격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억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들어있죠? 결격 사유, 등록 기준 이 세 가지는 3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거 다시 설명해 주는데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마. 이건 등록 필지 사유거든요.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예산. 자, 이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반대할 때 결격 사유가 생기면 이것도 취소 사유거든요. 3년 적용하지 않아. 그다음 세 번째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면 원래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거든요. 근데 법인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할게요. 법인이 해산 때문에 등록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왜?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법인 해산,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이 4번이 정답이다. 이해됐어요? 예. 자, 결격 사유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한 20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결격 사유는 한 20번은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한 20번을 내가 해주지 않을까. 최소한 10번은 해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푸는 것이다. 감만 잡아주세요. 자, 17번 문제. 결격 사유에 해당한 걸 다 골라라. 결격 사유에 해당한 걸 골라라. 자, 한번 문제 풀면서 봐드릴게요. 피특정 후견은 결격 사유가 돼요? 안 됩니다.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자, 우리가 결격 사유는 기본서 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있어요. 거기 제한 능력자가 결격 사유인데 몇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까요? 33페이지. 거기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 사유죠? 그러면 거기 피특정 후견이라고 있어요? 없죠.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 X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피특정 후견인 X.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답이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 자,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선고유예는 결격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과태료, 선고유예,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어요. 집행유예만 결격이거든요. 그래서 니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근거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이건 맞고요. 결격 사유 맞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격증 대하여 자격 취소는 3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입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자, 기본으로 깔아야 될 것이 과태료 300만 원 결격 사유 아니다. 선고유예 결격 사유 아니다. 부정행위자 결격 사유 아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아 그랬어요. 자, 끝. 자,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가 돼? 왜 안 돼? 300만 원 받아야 결격이거든요. 200만 원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100만 원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고. 1번이 정답. 자, 2번.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맞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3년. 맞고.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권의 법인은 업무정지 사유 동안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라 했어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 결격이라. 당시 이거 항상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방금도 나왔죠, 이거.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서공. 서공이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 3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3개월 동안 결격.
이렇게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을 골라라. 기억.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맞죠? 네. 맞고요. 파산자입니다.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또 나왔네. 결격 사유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제한능력자 아닙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지난 3년이 지나지 않는 임원이 있는 법인 결격입니다요. 자, 결격 사유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고. 자, 이건 뭐죠? 법인 해산 동그라미. 이것도 키포인트예요.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이었던 자 결격 사유? 왜?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잖아요.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니을은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격 사유 고르는 것은 기억하고 뭐가 돼요? 디귿. 이해되셨죠? 자,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모두. 피특정 후견인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왜?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럼 틀렸네? 틀렸어요. 자,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왜?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어요. 이게 정답.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어요?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것은 등록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지문 이제 3개씩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게 5개 지문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박스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박스형이 뭐 작년에 19개나 나왔는데 박스형은 또 이렇게 지문이 길지를 않아요. 또 이렇게 작게 내주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죠. 박스는 많지만은 지문을 좀 작게 내주면 좋습니다. 또 긴 것도 있어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결격사유. 여기도 결격사유를 고르라 그랬죠? 근거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간 결격을 했어요? 그럼 2년이면 결격 맞네? 아직 3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맞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200만 원 벌금을 섰고 2년이 되는 자 결격 사유 아니에요? 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이건? 3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200만 원 가지고는 결격 사유가 안 돼요. 3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자, 사원 중 근거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자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집행유예는 결격입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결격 사유다. 정답이다. 됐죠? 자, 끝났죠? 자, 이렇게